국가물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국가물기자재 성능인증센터 준공식이 지난 26일 구지면 국가물기자재 인증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한 2024 달서구 어르신 예능 경연대회가 26일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무공수훈저의 달성군 지회는 지난 25일 달성군 보훈회관 대의실에서 6.25 참전유공자 고 이원우님에 대한 화랑 무공장 전도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27일 성서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린 선배시민봉사단 성과보고회가 따뜻한 감동 속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2024년 달성군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 워크숍이 지난 27일 달성군청 국민소통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공공비축 미국 및 시장 격리곡을 매입해오고 있습니다. 달서구 의회 정순옥 의원과 달성군 의회 김모경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은 오는 12월 10일 오후 7시 30분 달성군민체육관에서 제20회 달성군립합창단 정기연 주회를 개최합니다. 대구시립극단의 연극 오거리 사진관이 오는 12월 4일부터 14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기술홀에서 펼쳐집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28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국가 물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국가물 기자재 성능인증센터 준공식이 지난 26일 구지면 국가물 기자재 인증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준공식은 환경부, 대구광역시, K워터, 한국환경공단 및 국내 물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물 산업클러스터 내에 건립된 국가물 기자재 성능인증센터는 물기업이 개발한 기술 및 제품 중 펌프, 밸브, 유량계 등 유체 관련 물기술의 성능을 시험, 검증할 수 있는 시설로 2022년 11월 착공했으며 준공 후에는 K워터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0년 국내 물산업 진흥 추진 전략 마련 연구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물산업 시장에서 펌프, 밸브, 유량계 등 유체 분야의 시장 규모는 전체의 56%인 약 162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물기술 및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국제적 수준의 성능시험 시설이 필수이나 K워터 연구원, KTC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등의 시험기관에서 운영 중인 유량계, 수도미터기, 펌프 등 유체 분야의 성능시험 시설은 현재 포화 상태로 기업들의 수요를 더 이상 소화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기업은 자체 성능시험 시설을 구축하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국내 물기업의 특성상 시설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구시는 국가물 산업클러스터 구상 단계부터 국가물 기자재 성능인증센터의 필요성을 국회 및 중앙부처,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사업의 조기 추진 및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시설이 완공되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대형 시험 설비를 갖춘 국제적 수준의 성능시험 및 기술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영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대구광역시는 2015 세계물 포럼의 성공 개최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국제물 주관을 창설하고 국가물 산업 클러스터를 유치해 명실상부 대한민국 물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국가물 기자재 성능인증센터는 국가 물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 시설로 앞으로 물기업과 함께 신기술 개발과 해외물 시장 진출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한 2024 달서구 어르신 예능 경연대회가 26일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달서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그간 달고 닦은 재능을 발휘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실버 여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대회 현장에는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과 대구시 의원, 부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고 어르신들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했습니다. 경연대회에는 24개 팀 총 206명이 참여해 예선을 거쳐 본선 무대에는 8개 팀과 개인 참가자 2명이 진출해 기량을 펼쳤습니다. 어르신들은 풍물, 악기 연주, 춤, 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화려한 재능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어르신들의 열정과 화합을 보여준 자리로 건강한 실버 문화 확산을 기여하며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무공수 훈자회 달성군지회는 지난 25일 달성군 보훈회관 대회실에서 6.25 참전 유공자 고 이원우님에 대한 화랑무공훈장 전도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전수식에는 임동호 무공수훈자회 달성군지 회장을 비롯한 회원과 유족회원 및 관계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부 행사로 나비봉사단의 특별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열린 2부 행사에서는 서훈 대상자인 고 이원우님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화랑무공훈장 서훈 대상자인 고 이원우님은 6.25 전쟁 당시 구국의 일념으로 크고 작은 전투에서 사선을 넘나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공헌했습니다. 유족들은 늦게나마 고인의 명예를 높여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수여해주신 영예를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임동호 지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전도수여식은 6.25 참전용사 유가족에는 자긍심과 명예를 더 높이고 국민의 호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실시됐다며 앞으로도 후손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훈장 전수는 국방부와 육군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6.25 전쟁 당시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수훈자 또는 유가족을 찾아 무공훈장을 수여하는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27일) 성서노인 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린 선배시민봉사단 성과보고회가 따뜻한 감동 속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선배시민봉사단은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소통과 화합을 실현하는 5개 봉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독거 어르신들에게 말벗이 되어주는 매뉴얼 봉사단, 가드닝 양성 교육을 통해 자연을 가꾸는 청정원 봉사단, 기후환경 교육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소나기 봉사단, 키오스크 교육을 통해 디지털 소통을 지원하는 키다리 봉사단, 배려와 에티켓을 강조하는 배려 에티켓 봉사단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100여 명의 봉사자들은 각 분야의 전문 교육을 이수한 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전했습니다. 성과보고회는 우쿨렐레 동아리 리사운드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우수 봉사단원들의 수상에 영예를 안았으며 활동 소감을 나누는 편지 낭독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습니다. 성서 노인복지관에서 소나기 봉사단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서로 단합도 되고 또 서로 자기 의사를 발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좋았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소나기 봉사단의 단원이 되겠습니다. 조재경 성서노인 종합복지관 관장은 선배 시민들이 있어 우리 사회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며 모든 봉사단원들이 소중한 존재이며 그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선배 시민들이 지식과 경험, 재능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고 후배 시민들과 소통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확장하는 선배 시민봉사단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성서노인 종합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선배 시민봉사단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이웃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할 예정입니다. (2024년) 달성군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 워크숍이 지난 27일 달성군청 국민소통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은주 달성부 군수, 김은영 달성군회의 의장을 비롯한 8개 읍면장, 추진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모범 청소년 및 추진위원 표창, 마을별 사업보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마을별 사업보고시 올해 대표 사업에 대한 사례 발표를 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은 마을별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마을의 학부모, 기관, 단체 등이 마을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달성군은 2016년 다사업, 가창면을 시작으로 현재 합의면을 제외한 8개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재훈 달성군수는 항상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각급면의 추진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달성군의 미래를 빛내줄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공공비축미국 및 시장경 미국을 매입해오고 있습니다. 공공비축미국 매입이란 자연재해 등 식량위기에 대비해 양곡을 일정 물량 비축하는 것을 말하며 시장경 미국 매입은 과잉 생산된 양곡을 사들여 시장에 유통하지 않음으로써 쌀값을 안정시키는 제도입니다. 달성군은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공공비축미국 산물벼 419톤을 매입하였으며 이번 달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공공비축미국 시장경리국 건조벼 619톤을 추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 품종은 1품과 해담으로 2종이며 품종 검정을 통해 이외의 품종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미국 출하가 제한됩니다. 매입 대금은 매입 직후 조곡 40kg당 4만 원의 중간 정산금을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수학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매입 가격 확정 후 연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25일 수매 현장을 방문한 최재훈 달성군수는 올해 이상고온 현상과 벼멸구 발생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쌀 생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준 농업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벼매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존경하는 달수 구민 여러분, 그리고 달서구 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상인3동 도원동 구의원 정순옥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달서구의 소중한 자산이자 관광명소인 달서구경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관광도시 이미지 및 브랜드 구축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관광의 백선 및 별 선정의 기준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국민의견 반영의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1일 달서구 대표 명소 선정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월드와 83타워 월광수변공원, 대명유수지, 서남신시장 등 달서구 대표 관광지 9개소를 선정하여 달서구경이라 지칭하고 관광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역 대표 관광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전국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년 주기로 한국인이 꼭 봐야 할 대표 관광지 100곳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면 여행 박람회, 지도 및 기념품 배포 등 관광사업에 있어 우대 혜택이 제공되고 홍보 마케팅 활동에도 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대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선에 지정된 대구 지역 명소의 경우 중구의 근대문화골목, 방천시장과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 서문시장, 동성로 거리가 지정되었고 남구는 안지랑 곱창골목과 앞산공원, 동구는 팔공산, 수성구의 경우에는 수성못 유원지가 선정되었으며 달서구는 아직 한 차례의 선정 사례도 없습니다. 대구 북구의 경우에는 지역의 대표 관광지 8곳을 선정하여 관광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해당 자연경관을 소재로 하는 사진 공모전과 포토존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안내 표지판에는 계절별 대표꽃의 개화 시기와 해당 지역 명소에 대한 정보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현재 달수 구경은 우리 구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유산임에도 어느 곳에도 달서구 대표 관광지로 지정할 수 되었다라는 안내는 없었습니다. 특히 매년 달서 구경에 1억 원 내외의 홍보 예산을 사용함에도 달서 구경 중 하나인 서남 신시장의 상인과 인근 주민들은 현재 시장이 달서구의 대표 관광지로 선정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얼굴인 지주 간판의 형광등조차 제대로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서 구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달서 구경의 곳곳에 관광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방문한 관광객들이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안내 표지판 인증샷과 스탬프 투어를 연계하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달서 구경의 존재를 부각하기 위한 관광 명소별 특징과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살려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을 구축하고 방문객들이 달서 구경의 사진을 SNS에 공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홍보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달서 구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역사와 문화를 담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발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달서 구경의 방문객들에게 개선 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표 관광지의 일부가 훼손되거나 이용 시 불편한 사항들이 이른 시간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달서 구경을 활성화하여 달서 구민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달서구를 찾는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도록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달성군의 의원 김보경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고령화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가정 그리고 개개인의 삶의 깊은 변화를 불러올 중요한 시점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달성군이 어떻게 준비하고 더욱 잘 대응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어르신들의 존엄과 행복을 느끼며 지낼 수 있는 복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노인 인구와 총 인구의 16%에 달하는 4만 2천 명으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제 대응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인 인구의 급증은 우울증, 무기력감, 자존감 하락 등 노인 세대의 다양한 고충을 사회적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복지는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양한 여가와 문화적 욕구에 더욱더 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복지시설이 양쪽으로는 증가를 했으나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비해서 돌봄 수가라 그러죠. 장기요양 수가는 제자리 걸음으로 해서 서비스 제공 기관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수요가 적은 실정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 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달성군의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노인 복지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에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인을 단순히 돌봄을 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고 능동적인 존재로 바라보면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복지를 실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정부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9년도 9개 지자체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으로 발전되어서 다양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의료와 요양을 아우르는 지역 돌봄 통합 지원 법률을 제정하였고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보편화할 계획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에 앞서 조기 안착을 위해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어르신들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을 지키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도 이에 발맞춰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에 정부는 3년간의 집중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지만 노인 인구와 중증 치매 와상 어르신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여전히 복지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장기 요양 급여 수가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자체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돌봄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남 거창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등에서는 폐교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공립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과 치매 보돈 마을을 조성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군도 학교 건물 등 유휴 공간과 지역 자원을 치매 전담 요양시설 등으로 재생하고 그 부지를 활용하여 고령 친화 사업을 육성하고 동시에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체계를 조성할 수 있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복지 모델을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돌봄 체계와 새로운 복지 모델은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모욕, 주야간 보호센터, 노인 요양시설을 통합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노인 의료 복지 타운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전문가이시죠. 우리 군수님과 우리 군이 이러한 노력을 선도함으로써 우리 고장의 어르신이 좋은 응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성문화재단은 오는 12월 10일 오후 7시 30분 달성군민체육관에서 제20회 달성군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달성군립합창단은 1999년 창단 이후 달성군을 대표하는 예술단체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이 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노인복지관을 방문하며 더 큰 감동을 선사했으며 참꽃문화제, 현충일 추념식 등 지역 행사는 물론 가야문화권 합창 페스티벌과 대구 구군합창단 연합합창제 등 다양한 대회 활동을 통해 달성군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추억, 음악 그리고 열정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며 박찬일 지휘자와 조윤지 반주자의 협연 그리고 양채원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오프닝곡 꿈을 꾼다를 시작으로 특별히 기획된 20회 기념 무대와 다채로운 악기, 협연 및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별도의 초대권 없이 누구나 관람 가능합니다. 대구 시립극단의 연극 오거리 사진관이 오는 12월 4일부터 14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작품은 아버지의 치매와 죽음을 겪는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며 가족 돌봄 문제를 환상적이고 유쾌한 요소로 풀어내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가족의 모습을 진하게 담아내며 이웃과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합니다. 극작가 한윤섭의 작품으로 제27회 거창국제연극제에서 희곡상을 수상한 만큼 작품성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대구 시립극단이 전하는 온기와 유쾌한 위로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28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쇼폼으로 만나는 대구 중심 제5회 희망달서 쇼폼 영상 공모전 82점 접수. 역대 최다 접수를 기록하며 당선작을 최종 선정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지난 18일 제5회 희망달서 쇼폼 영상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열고 8개 작품을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된 이번 공모전에는 정책, 관광, 문화, 자연 등 달서구의 다양한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영상작품이 총 82점 접수돼 역대 최다 접수를 기록했습니다. 달서구는 AI로 제작한 노래에 맞춰 달서구의 다양한 매력과 즐길 거리를 보여주는 작품 나야 달서구를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대상작은 밝고 귀여운 가사와 박자에 맞춘 트렌디한 편집 기술로 심사위원들로부터 독창성과 작품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작품성, 대중성, 주제성, 독창성을 기준으로 심사해 최종 8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습니다. 당선작은 상장과 함께 대상 1점 100만원, 최우수상 1점 50만원, 우수상 2점 각 30만원, 장려상 4점 각 10만원에 총 상금 250만원이 수여됩니다. 당선작은 달서구 홍보를 위해 달서구 공식 유튜브, 달서TV를 비롯해 SNS,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가 2024년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운영 평가 분야 대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운영평가에서 2020년, 2022년에 이어 세 번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 및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및 지원, 대응체계 내실화, 우수 사례 등 사업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달서구는 인적 안전망을 통해 위기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달서 아이 및 유사업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캠페인 실시 및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 중입니다. 평가에서 경찰과 올 1회 정기적 합동 근무를 하는 달서 아이별센터 운영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달서구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전문직의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 핵심 요원 선발로 전문성 확보 및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6개소로 늘리는 등의 노력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매년 감소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 지역으로 2020년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교육청, 의료기관 시설 등의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아동학대에 신속 대응하고 아동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시설 성능 개선 공사를 완료하고 재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하원읍 소재 여성문화복지센터가 시설 성능 개선 공사를 마치고 12월부터 재운영합니다. 이번 공사는 수영장의 체온유지탕 설비 개선, 방수 및 창문 선팅 필름 부착, 탈의실 및 샤워장 환기시설 확대와 옷장 교체 등 노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부분 위주로 내구현안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시됐습니다. 또한 한 번에 최대 200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강좌 장소인 본관 강당이 음향 장비 교체와 층별 복도 냉난방기 증설도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향후 승강기 교체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공단은 일부 시설 시범 운영으로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시설을 본격적으로 재운영하는 12월에 진행될 수영 강좌 신규 접수는 11월 27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며 2025년 1학기 문화강좌 접수도 12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또는 여성문화복지센터 접수처로 문의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보건소 대한결핵협회 기관 표창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달성군보건소가 최근 대한결핵협회가 주관한 대한결핵협회 창립 71주년 기념행사에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올해 달성군 남부 노인복지관, 희망마을 등 35개소에서 1170여 명의 노인 및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결핵검진 및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결핵 퇴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을 인정받아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월서중 대학교 캠퍼스 투어 및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키우는 진로 진학 캠프를 실시한 소식입니다. 월서중학교는 최근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대학교 캠퍼스 투어를 통한 진로 진학 캠프를 2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월서중은 지난 6월 4일 서울대에서 열린 1차 캠프에 이어 11월 13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차 진로 진학 체험 캠프에는 교내 독서 활동 우수 학생과 진로 관련 도서 독후감 및 참가 지원서 작성 우수 학생 40명이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캠퍼스 투어에서 학습법, 시간관리법, 입시 경험 등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6명의 다양한 학과 멘토들과 모든 별로 순환하며 각자의 꿈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서로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캠프에 참여한 3학년 학생은 공부의 목적이 단순히 미래의 성공보다는 자신의 행복 추구와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임을 깊이 깨달았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문공초 학교 벽화로 꾸민 아름다운 교정 다 어울림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를 실시한 소식입니다. 대구 논공초등학교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다문화 비다문화 학생, 학부모 50여 명이 함께 어울려 학교의 벽화와 바닥에 아름다운 그림을 수놓는 다 어울림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반벽화봉사단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장을 마련하고 노후화된 벽과 빈 공간을 학생들의 놀이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학생들은 손바닥에 물감을 묻혀 학교 벽면의 꽃과 나무를 표현하고 중앙뜰 바닥에는 다양한 그림을 그려 사방치기, 달팽이 놀이 등 놀이와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벽화 그리기에 참여한 한 학생은 낡은 학교를 우리 손으로 예쁘게 꾸민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꼈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이 생겨 너무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28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26일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근로자와 기업 관계자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달서 청년 문화가 함께한 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청년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행사에는 80여 명이 참석해 매직쇼, 어쿠스틱 듀오, 라이브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역 산업에 맞는 청년 일자리와 창업을 지원해 지역 경제와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달서구는 올해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달서구 가족센터 3층 강당에서 다문화 가족과 달서구 여성단체협의회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온기를 전하는 나눔 김장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의 김장 문화를 경험하고 직접 만든 김치를 소외계층에 전달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30여 명의 결혼 이민자와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은 함께 만든 김장김치를 200가구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3일 구청 대강당에서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2024년 주거복지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행복한 가족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어린이들은 살고 싶은 집, 따뜻한 가정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며 창의력을 발휘했습니다. 또한 달서구는 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을 위해 결혼 장려팀을 조직하고 유새마을 운동을 추진하는 등 인구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25일 낙동강과 금호강 자전거길에 태양광 LED 기초번호판 24개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초번호판은 태양광으로 충전되어 야간에는 별도의 전력 없이 점등되며 가로등 역할을 하여 자전거길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초번호판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가 가능해 구조와 구급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달성구는 이번 설치로 자전거길의 안전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달성 군청 공무원 봉사단체인 비스리 가족봉사단이 지난 11월 23일 화원읍 천내리 저소득 가구 9가구에 사랑의 연탄 1000장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공직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비스리 가족 봉사단은 2003년에 창단되어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달성군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청렴한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20여 명의 공무원과 그 가족이 정기적으로 지역 복지시설과 어려운 가정을 돕고 있으며 매년 11월에는 회비로 모은 성금으로 사랑의 연탄을 구입해 저소득 가구에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27일 현풍읍 고래들 공원 인근 포산초등학교에서 포산초 어린이와 함께하는 디자이너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어린이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놀이터를 구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현해문 고래들 공원 놀이터 총괄 기획과의 지도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포산초 학생 24명은 직접 놀이터 모형을 만들고 바라는 공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성구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고래들공원 창의 놀이터 기본 구상안을 도출하고 12월 중 구상안을 공유할 예정입니다.